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달이 지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제 3차 유행을 차단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3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 유입과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집단 감염을 막는 것이 관건인데요. 관련 소식 전병률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이제 9천여 명을 눈앞에 두고 있고 64명이 이제 오늘 증가를 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네, 지금 이제 어제 그 확진 환자가 64명입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두 자리 숫자에서 안정적인 많이 좀 줄었죠. 네,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그 입국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이들 가운데서 지금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예. 앞으로 또 지역세 감염에 새로운 또 어떤 하나의 그 이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국내에 있어서의 어떤 저 위험 지역에 대한 그 집중 관리, 예. 그리고 또 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유입 인구에 대한 집중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3차 유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지금 신규 확진자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입국을 막아서 차단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해외 그 입국을 차단하는 문제는 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요. 예.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한 170개 국가로부터 입국 금지, 입국 제한 조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소위 말하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그 입국 금지나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또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정부는 그 유럽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전수 확진 검사를 하고 양성의 경우에는 바로 양성 그 판정받고 이제 그 입원 진료를 하도록 하는 방침, 그리고 또 음성일 경우에는 2주간 그 시설 격리를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거기 자원은 이제 그 인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들을 다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자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불필요하게 좀 이렇게 그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국내 추세를 봤을 때 해외 유입에 대한 대응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일단 그 해외,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그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해외 유입자들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저 지역에 있어서의 집단 감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소위 말하는 위험 집단, 그 위험 집단에 대한 관리가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앞으로 이 환자들의 그 어떤 저 증가 추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 일부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방역 지침을 잘 지켰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방역 지침만 지키면 현장 예배를 괜찮다라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방역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현 상황에서는 어떠한 명분이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밀집된 형태의 종교 활동은 사실상 최소화되는 또는 원천적으로 제한받는 그런 조치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계에서는 향후 이 상황이 조금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진입할 때까지는 이런 저 오프라인 형태의 어떤 종교 활동을 자제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주말 동안 밀폐된 공간인 클럽 또한 굉장히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20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젊다는 이유로 내심 안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네, 우리가 저 20대 연령층에 있어서의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이 낮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감염이 되는데 다만 증상이 경미한 상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 언제든지 이들은 감염이 됐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전파시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전파자 역할은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다수가 모인 그런 가운데서 이 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경고했듯이 20대 연령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코로나19 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야지만이 네네. 우리나라에서 처한 위기 상황을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가 지금 20대 이 확진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 건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왜 우리나라가 20대 연령층의 확진자가 이렇게 많은가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이제 초기에 경험했던 신천지 교회의 집단 감염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20대 연령층의 아주 과다한 참여, 네. 이분들이 이 신천지 교회 종교 활동에 상당히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초기에 많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20대 감염자들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점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북 경산에 93살의 할머니가 13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 어쨌든 최고령 완치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고령층이나 그 소위 말하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중증으로 진행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까지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분 또 상황을 알아보니까 기저질환이 없는 단순 고령 질환자였습니다. 물론 네네. 치매라는 질환이 있었습니다만 예. 이제 그러나 이제 당뇨라든지 심혈관계 계통의 질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13일 만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은 어떻게 보면은 방역 당국이 이 고령자들에 대해서도 특히 기저질환이 없다면은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희망적인 사인을 보낸 그런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유럽의 상황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외출 제한 조치도 계속해서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방법들로 이제 확산세를 언제쯤 조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사실 이제 그 유럽에서 특히 이탈리아와 같은 지역에서 초기에 이 보건 시스템이 거의 붕괴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단기간 내에 상당한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를 재건하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경험했던 완벽한 봉쇄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소위 말하는 감염원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네네. 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해서 이 봉쇄 조치가 이 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적어도 4주 정도만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유럽에서의 양상도 중국의 것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국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일단 통계상으로만 봤을 때는 해외 역유입 환자만 막으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통계 조작 논란도 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보도에 따르면은 그 우한에 있는 한 그 언론인이 그 중국에서 유행하는 그 SNS를 통해서 실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숨기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사실과 다르다는 중국 당국의 발표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 당국의 발표와 또 그리고 일부 이 식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중국의 현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중국 당국의 발표에 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중국의 사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과서적인 사례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례가 100% 완벽한 진실을 알려준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취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발표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또 백신 개발에 한창인데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빠른 출시가 가장 중요하다, 아니면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성에 조금 치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백신 개발과 관련돼서는 소위 말해서 신속성 그리고 네. 안전성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장 차이가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1976년도에 미국에서 돼지 독감이 유행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예. 인체 감염 돼지 독감인데요. 네네. 이 당시에 백신을 신속히 승인을 하고 인구 4천만 명에게 접종을 했습니다. 4천만 명에 접종을 한 이후에 이 백신 접종의 부작용인 길리안 바레 신드롬이라는 그런 이 근육마비 증상이 예. 발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질병으로 사망했던 사람은 한 명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백신 개발에 있어서의 신속성보다는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쁜 백신이 나쁜 바이러스 어떤 것이 더 그 나쁜 바이러스가 더 나쁘냐, 나쁜 백신이 더 나쁘냐 한다면은 나쁜 백신이 더 나쁘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이라는 측면에 강조를 두고 네네. 백신이 임상 시험을 다 마친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인구 집단에 접종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속성보다는 안정성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뭐 날씨도 좋아지면서 외출을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보건당국은 충분한 간격만 좀 벌려놓으면 뭐 외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걸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끝으로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2달 동안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으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현재도 대단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이 코로나19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고요. 특히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손 씻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손을 통한 감염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시민들께서 이러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더 힘드시더라도 예. 네. 이 상황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면 손소독제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지금 뭐 한 번이라도 더 그렇습니다. 손소독제를 한번 해서 소독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디든지 손소독제가 보일 때마다 예. 손을 깨끗이 씻어주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차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